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종렬입니다. 네,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 내일은 드디어 5월 10일입니다. 네. 5월 10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네, 영육간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아, 예. 자, 여의도. 네. 여의도가 아니죠. 광화문. 광화문이죠. 네. 여의도가 왜 나왔지? 여의도에서도 대규모 행사를 많이 하니까. 예. 자, 이제 광화문에서 대규모 권리대 겸 정말 전국에서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네, 1만 명 될까요? 글쎄, 1만 명 모이기로 지금 약속을 해놨는데, 네. 1만 명이 모이든 안 모이든 내일 행사는 계속되고, 네. 무려 3일간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자, 제가 새벽에 네. 이생희 변호사 TV를 보고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누가 냉동이 됐다 그러길래, 네. 누가 냉동이 됐다는 얘기인가? 제가 막 다른 거 편집하느라 보지를 못했다가 새벽에 그걸 봤거든요. 네, 얼마나 재밌던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누가 냉동이 된 거예요? 글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상희 변호사가 냉동이 됐는지, 네. 뭐 곧 나오는 거 보니까 이변이 냉동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엄 변호사도 냉동이 된 거고, FSD도 냉동이 되고, 네. 지환도 냉동이 되고, 또 거기에 보니까 이상은 회장도 냉동이 되고 다 냉동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법률 싸움이 네. 예, 되고 있는데, 이 얘기 좀 나눠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우리 법원 결정문, 네. 그게 시더스 정상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네, 이제 법적인 거잖아요. 네. 법적인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그 언변이 이렇게 방송한 거를 보면 네. 자꾸 뭔가 감정 쪽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 싸움을 시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예, 왜 이럴까? 뭐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오늘 그 대통령 기자회견 있었잖아요. 취임 2주년. 꼭 기다리던 얘기가 안 나왔어요. 네. 예, 그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대부분의 그 이 팬덤 우리 준 조합원 준 조합원은 입에 베이지가 안 와 있어요. 네. 예. 근데 우리 팬덤들이 이 뭐 냉동 얘기를 자꾸 하면 그냥 재밌기는 한데 네. 이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네. 그러니까 자꾸 이 언변은 그 법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궤변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걸 들은 또 우리 이변은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은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제가 또 조정 한 건 하고 서울 가야 되는데 네. 그 내용도 보니까 그 24시 그 이마트 있죠. 네. 예, 그거를 얻은 사람하고 그걸 내준 사람하고 싸움이더라고. 근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또 엄청 거리가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저는 빨리 끝낼 겁니다. 어떻게 끝날 거냐? 두 사람을 다 만족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만족시키는 방법은 저한테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인데 네. 새벽에 이 우리 이성희 변호사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서 옛날 생각이 하나 났어요. 뭐냐면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안 하는데 테니스를 신나게 치고 오전에 치고 쉬는 날인데 네. 오후에 내가 의사랑 약속이 있었어요. 네. 뭔 약속이냐면 건강검진을 자기가 꼭 해줘야 되니까 오라 그래서 네. 방송국에 가까운 곳에서 그걸 했거든요. 네.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난 거예요. 뭐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찍은 그 판을 가지고 네. 그 이제 판독을 해야 되는데 판독해야 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대신해서 이제 봐주겠다고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그 콩팥에 한 10cm 되는 무슨 메스 그러니까 뭐 딱딱한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스라 그러니까 메스? 그 무슨 암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인가? 그 내가 농담으로 아니 뭐 암덩어리가 있나요? 그랬더니 저는 알 수가 없대. 왜냐니까 자기 전문가가 아니래. 이 전문가가 이걸 봐야 안다는 거예요. 영상 판독을. 네. 그럼 이거 언제 보느냐니까 그 의사는 내일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저는 완전 반은 죽었어요.
아니 콩팥이 크지도 않은 콩팥에 10cm짜리 메스가 덩어리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날 밤에 뭐 다른 데 다시 찍어볼 수도 없고 내가 우리 식구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예, 콩팥에 10cm 덩어리가 있다고 보니까 내가 죽을 병이 걸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통장에 다 줄 테니까 죽으면 다 쓰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대. 통장이 다 나오니까. 예, 이게 뭔 얘기냐면 판독을 잘못하면 이게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내용도 이걸 해석을 할 줄 모르면은 이 엉뚱한 얘기를 해서 수많은 팬덤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렇게 볼 때 참 여기 너무너무 재미있고 제가 이변하고 언변하고 대화하는 거나 내용을 쳐다보면은 마치 여기 언변은 사실적으로다가 이게 법 공부하다가 실습 나온 실습생 같이 얘기를 하고 앉았고 그리고 또 이변은 참 이분은 프로 중에 프로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니까 법률 행위도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잘 생리적으로 보면은 못된 일을 하면은 못된 걸 막기 위해가 그 법을 막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집행을 하게 될 때는 그 이제 항상 이렇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걸 앞서서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해서 법이 그 앞에 것까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아니야 법 정신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요건 열었다 저건 열었다 요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이런 법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꼭 보면 언변은 그런 수준이에요. 소잃고 외양간 거치고 소잃고 외양간 거치고 나는 여태까지 신탁을 갖다 21년 동안에 내 변호사를 했어도 이런 신탁은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변은 뭐라고 말하는가 봐봐요. 이런 얘기야. 참 피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신탁한 예는 이게 처음이다 이러잖아. 그 처음 있는 거를 이제 악행을 한 걸 갖다가 이걸 살리기 위해서 법적으로다가 제대로 살리기 위한 이런 법을 만드는 법을 법답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판사나 이게 금수대에서 하는 일,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피해를 다 줄이고 23만 명을 살리고자 하는 요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수사도 그런 쪽으로 딱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신탁을 한 거거든.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신탁을 해놓은 거를 마치 사례가 있고 난 뒤에서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례가 없으면 말 못하나? 그러니까 이 법정신 자체도 아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언변은 법 배우고 있는 시스템 수준에는 있고 이변은 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다 살려내는 이쪽으로도 방향을 잡아서 신탁도 했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뭐냐면은 금수대에 대한 수사도 의뢰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또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하루 강아지 법무순 줄 모른다 그런 이 얘기 들어봤나요? 그러면요. 네, 요즘에 보면 가끔가다 개가 호랑이한테 달려들더라고. 아니 이렇게 쳐다 보면 언변이 자기가 진짜 동태되게 생겼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FSD나 여기서 제2의 이렇게 하는 것을 금적이 횡령과 횡령 범행을 도왔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금수됐다가 자료를 다 수사자를 갖다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언변이 동태가 되겠네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와, 뭐야? 내가 동태가 돼?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무슨 법이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아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루 강아지 법 무슨 줄 모르는 거 똑같이 아무데나 대놓고 막 이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래다게 그들로 가도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을 말을 듣고 언변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따라갔다가 그냥 몰살 당하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법을 법답게 진짜 법의 정신대로다가 하는 것이 정말 이거는 시다수 사건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시드스의 정상화와 4차 산업혁명 어떤 대형 드라마.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이걸 제가 논하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도 늘 쳐다보면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면 광화문에서 우리가 이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거 하느냐. 아, 솔직히 저는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건 못하겠는데 그냥 어떤 식으로 다 뭐 집회는 하고 찬송 부르고 이거 하라면 그건 하겠어. 근데 그거 방송 장비 세팅하고 그거 다 철수하고 설치하는데도 1시간 이상. 그거 이거 철수할 때도 1시간 이상. 앞뒤로 2시간씩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노동이요. 아유, 난 그게 엄두가 안 나서 도대체 나보고 하라고만 하루 하는데 100만 원씩 줘도 난 그거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런 걸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이게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도 사단의 나라에 딱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죽이는 법, 죽이는 정치, 죽이는 법, 여기 헌법이 여기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인을 갖다가 전부 다 범죄자들을 만들도록 법을 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머금고 주먹을 치고 별짓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직장 많이 하고 일거리 많이 만들어놨던 기업인들을 범죄자들을 몰아가는 거. 이게 법을 죽이는 법, 죽이도록 여기 죽이는 정치, 죽이는 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부가 다 이래 들어가거든. 근데 이걸 다 살리는 법으로 싹 바꿔놓는 그렇게 해야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역시 시서스 사건 같아 보이지만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률적 배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보면 시더스 사건은 4차 산업혁명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이거 보는 눈이 없어요. 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역사에 남을 드라마. 그럼요. 스릴이 있고 반전이 있고 뭔가가 짜릿해요. 아마 이 엄청난 뭔가 좋은 열매가 맺어질 거거든요. 야,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럼요. 여기서도 다시 얘기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아슬. 점마. 위태. 그런데 이거를 보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적당히 따돌릴 사람 따돌리기도 하고 다 이래야 돼요. 자,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참 75세의 부름을 받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낳기까지 독자 이삭을 낳기까지 이스마엘을 낳았다 다 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고 잔치를 베풀고 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이걸 내쫓아버려요. 그래갖고 딱 아들 하나만 남아있어, 이삭을. 근데 이삭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아, 저기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을 드리라 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 난 아들인데 여기다가 사라가 쳐다볼 때 알면 이거 큰일 날 일이요. 눈에 쌍심줄 보고 이 영감탱이가 미쳤네 이래 나갈 일이지. 그런데 아주 얘기도 한마디 안 하고 쫙 끌고 갑니다. 모리아 산 밑에 딱 다다라 갖고 같이 가던 하인들도 다 뛰어나요. 그리고 이 아들 이삭에게 나무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전에는 늘 번제 드릴 양이 있더니 이번에는 번제 드릴 양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만히 쳐보니까 이상하게 양이 없거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야, 하나님이 식성이 상하셨는가 이번에는 너를 바치라고 한다. 이러면은 이삭이 들으면 막 그냥 오고만 나살려고 다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냐, 다 능청을 떨듯이 이런 게, 드릴 번점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단다 이래요. 그래,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번제단에 딱 올라가고 나무를 갖다 다 놓고, 그래 놓고 갑자기 아버지가 도런, 이건 망령 떠는 짓은 이삭을 눕혀놓고 딱 묶어갖고 위에 얹어요. 칼을 뽑아갖고 각을 뜨려고 하면 배를 쫙 갈려야 되거든. 십자가로다가.
그래서 칼을 뽑으려고 쫙 걸려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아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 예. 멈춰라.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도 네. 내가 아끼지 않고 바라니 진짜 온전한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래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음성을 이삭도 듣고 있어요. 근데 이삭 대신 수양이 딱 준비됐다. 딱 수양이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수양이 이렇게 언약을 줄 때도 확실히 얼마나 이게 스릴이 있어요.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도 4차 산업혁명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도 막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하게 다 이래 지나가거든요. 근데 쳐다보면 오늘도 이게 이변과 언변에 대화하고 주고받고 방송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아슬아슬 조마조마. 진짜 동태가 냉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참 하루 강아지 범 모순지를 모르는 것 똑같고 참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잠깐만요. 네. 제가 네. 강원도 예 누굽니까?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권혁도라고 하는 네. 신라 1993 네. 횟집 운영하는 분이잖아요. 네, 방송에 네. 나갔잖아요. 네.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김홍건 대표님 존경합니다. 늘 좋은 방송 만들어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만약 시더스 네. 12.12 사태 이후 KTN 한국 방송이 없었다면 어디에 기대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저도 일을 마치고 밤 12시가 넘어도 꼭 방송을 다 보고 잠자리에 든답니다. 아마도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방송을 보면서 희망을 찾곤 했다는 여러 명의 팬덤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기도 했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희망적인 소식 올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광식 본부장, 홍길동처럼 전국을 누비며 밤잠도 마다않고 팬덤들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에 감탄 또 감탄한답니다. 방송을 보면서 정리해보면 분명 하늘이 움직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벌써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성희 변호사님 섭외 과정, 대구 아름다운 교회 김한나 목사님, 곳곳에 성령의 만남, 그 외 곳곳을 정리해보면 그리고 순수한 피해자 팬덤들을 위해 목숨 걸고 올인하는 KTN 방송을 보아도 하늘이 돕고 있으면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늘 방송 제목부터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해놓고 시더스의 정상화는 신탁재산으로 시작된다. 시더스의 정상화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다. 시더스는 하나님이 살려내고 있다. 뭐 하여간 등등등 우리는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죠 그동안에. 예. 그래서 시더스가 부활할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시더스의 재건을 위해 본인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선물이 왔어요. 예,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걸 새벽에 제가 봤거든요.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가 한 이 방송이 사람을 살렸구나. 예. 좀 낮에도 저희가 잠깐 저도 한번 전화 통화를 좀 잠깐 했습니다. 이분이 군종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아요? 글쎄 그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목사님 정말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글,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죽이는 언어 이런 말을 써가면서 참 이렇게 할 때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적으로 맞다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걸 좀 잠시 통화를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참 많은 곳곳에 이래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서 살리는 일에 서로 힘을 모아주는 분이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서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시더스를 통해서 산업의 환경도 바꾸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응답을 같이 받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입술에 권세를 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제목을 뽑아내고 이 방송 내용을 상의해서 이렇게 올릴 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약 2, 30분 이 방송을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만나서 계속 상의하고 확인해보고 상의하고 확인하고 전화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작동을 하는 것 같아. 네. 예. 이 방송 하나가 단순히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방송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수많은 팬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그냥 위에서 짜릿하게 네. 온몸이 짜릿하게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네. 막 그런 지혜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예, 이거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일 광화문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이 자체가 네.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면은 저것이 대한민국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제가 계속 말을 써왔지만은 대한민국 정치는 네. 솔직히 누가 망쳤냐면 정치인이 다 망쳤어요. 네. 지금도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 사법기관, 그리고 이제 저기 뭐 행정부, 그리고 또 여기 뭐 청와대, 그렇게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렇게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죽이는 법, 죽이는 행정, 죽이는 정치, 죽이는 이렇게 법 집행 이런 게 네. 만연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세상 나라가 사단 안에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 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네. 이것들에 의해서 이게 다 사로잡혀 있고 그럼 여기만 그러냐 안 그래요.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네. 그렇게 발전된 미국도 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정책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네. 마약 늘어나는 걸 해결하지는 못하고 네. 그다음에 정신병 늘어나는 걸 해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과학으로 의학으로다가 모든 걸 발전된 것 같아도 네. 이걸 악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만연되어 있는 오늘날의 모습인 겁니다. 네. 그럼 이걸 갖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만 진짜 이게 뭐냐 하늘이 돋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지 않는 한 이건 안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를 갖다가 저기 하고 있는 그 청와대 네. 지금은 청와대는 대통령실에 대통령실. 역사하고 있는 네. 거기에 역사한 이 병마 악마 제마 이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는 거고 네. 그거 죽이는 법만 만들고 있는 입법기관에도 정말 여기 국회를 통해 갖고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여기에 말 같지도 않은 법들을 만들어 갖고 시행하는 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죽이는 법 뭘 만들고 죽이는 법만 만들어 제끼는 그 국회를 타고 역사는 이 흑암이 진짜 하나님의 이거 떠나가 버리고 살리는 법을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활동하기 얼마나만큼 어렵고 힘드냐. 저기 소상공인들한테도 범죄 지난번 그 뭡니까 그거 저기 그 법률 통과했던 것도 이렇게 쳐다보면은 직장에서 이게 일어나면 직장 저기 뭐랄까 사업주를 처벌하게 만드는 네. 안전사고 이런 것들 같은 거 네. 이 어떻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죽이는 법을 만드는 거를 누가 하고 앉았느냐면은 국회 입법 독재자들 다 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네. 이래가지고 아니 당연히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네. 이걸 견제하라고 했지 대통령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입법부인 국회가 그런 짓을 하고 또 이걸 하도록 언론이 권력이 돼서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이 세상이 어떻게 여기 멸망당하고 있는지 진짜 이게 뭐냐면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12가지의 멸망의 카르텔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걸 보지 못하고 네.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만큼 살기도 지금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눈을 뜬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드는데 거기에 눈을 뜬 사람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성희 변호사고 네. 또 여기에 이제 같이 방송하고 있는 우리 김용범 대표님도 사실은 그래서 언론 보고만 하고 방송 보고만 하고 이 말이 가장 이게 심한 데가 여기 아니야. 네. 죽이는 말, 네. 죽이는 단어, 죽이는 언어 이걸 보고 사기 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사기 언론 이렇게 죽이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네. 그리고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충동질하고 부채질하고 그래 이런데 어떤 걸로 데모하도록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예, 반역자, 예. 대적자 이거라고. 예, 예. 그 대목군 옆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목군을 보고 사단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언론에서 그 말하는 분 봤습니까? 그리고 갈라치기 하는데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부관계에 갈라치기를 제일 먼저 해놓는 게 뭐냐? 간통죄 없은 거. 네. 가정 파괴 1번입니다 이런 거. 네. 그리고 이런 거 갖다 이게 전부 다 가정 파괴 1번이거든. 그게 얼마나 많은 여기 가정 파괴라고 이혼율을 가져오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래 놓고 뭐 나오는 거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합법화시키고 이런 거 볼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갈라치기 하게 만들고 이간질 시키고 분리시키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네. 아주 지저분한 게 다 그런 욕심내게 만드는 거. 이거 귀신의 역사예요. 네. 그리고 질병으로 몰고 가서 죽음으로 끌고 간다. 병마의 역사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꾸 쾌락과 타락하다가 중독하다 집착하다 중독하다가 이게 뭐야? 완전히 가버리면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여기 들어가 봐요. 거기서 나오는 거 두 가지밖에 안 나요. 자살하지만 살인하게 만들어요. 네. 이래갖고 악마의 프레임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악마가 만드는 프레임을 말하는 거 봤어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봤어요? 그 이제 극동방송이나 네. 여기 이게 뭔가 기독교 방송에도 이런 얘기하는 거 한마디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것이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돌맞을 일인데 예. 뭐 반려견, 반려동물 어떻게 그거는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이지 인간이 반려자가 돼야지 아니 인간의 반려자가 짐승이 될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택도 없는 이런 말들 말 같지 않은 말, 글 같지 않은 말 이런 거 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는 이런 짓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홍수 심판이 다가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가 나오냐. 여론 재판하기 때문에 바벨탑 무너지는 탑이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전체를 쳐다보면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카르텔이 쫙 사단에 의해 갖고 12가지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혹하지, 미혹하지, 충동질하지. 네. 이게 망령 뜬다고 하는 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영적 세계 보는 눈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직분을 줬어. 네. 누구에게요? 목사에게 안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안수해갖고 장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영적 세계에 분별하는 눈이 없다 보니까 참 이걸 가지고 거룩한 성직인 기름 부어서 세운 장로, 기름 부어서 세웠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걸 몰라버리면은 마귀 심부름하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여기다 대놓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짓만 골라서 하는 거라고. 이래 돼버리니까 아주 세상이 날이 갈수록 한마디로 해서 스트레스가 대홍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대홍수를 이루는 게 병은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병이 가득 차가지고 제일 심각한 게 뭐냐. 못 건드릴 만큼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아 있어. 건드리고 봐요. 탁 물을 낚아지. 자, 내일 모이는 광화문은 뭔가 모를 혁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요. 보인다 같다가 아니라 혁명과 혁명이다. 네, 그럼요. 광화문의 효과는 혁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야말로 네. 죽이는 법이 딱 가득 차 있는데 살리는 법으로 물갈이 하기 위해서 네. 죽이는 법을 몰아내는 것이 광화문의 집이다. 네. 이렇게 보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렇게 브레이크 잡힌 상태가 아니었으면 네. 이 엄청난 광화문 효과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3조 때에서 딱 멈춘 거죠. 이게 네. 예, 이게 그냥 놔뒀으면 6조 때도 가고 10조 때도 가고 몇십 조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망조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3조 때에 걸렸다는 건 이거 하나님이 요 정도에서 요 사람들 한번 바꿔서 네. 혁명을 해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가라는 제 그러면 생각입니다. 요번에 시더스 사건은 이게 정리가 돼 갖고 네. 회생법원에서 회석을 달고 나면은 네. 그때부터는 이제 해피캐시가 네.
앞에다 세자를 붙여갖고 뉴. 뉴 에피켓이 예. 이렇게 바뀌고 예. 시더스가 뉴 시더스. 뉴 시더스. 네. 예. 슈템 코리아도 뉴 휴템 휴템코.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바뀌고 나면은 예.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유통업계에 네. 다단계, 네트워크, 네. 펀드, 네. 그다음에 뭐 유사수진이라고 했던 거, 네. 아니면 각종 이런 유통업계에 네. 이게 4차 산업혁명을 갖다놓은 새로운 유통세계에 법률적 이게 뭐냐면 배경이 갖춰지고 네. 제도적 기반이 딱 갖춰지고 나면은 네. 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다수의 이런 것들 저기 뭐야 범죄로다가 내몰리고 한탕하고 떠나고 이랬던 사람들 다 제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할 수 있는 네. 진짜 전부 다가 생산적 근무 환경 그런가 하면은 저 선순환 구조를 이래서 네. 살리는 이런 이제 여기 뭐 법으로다가 딱 다시 네. 기반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야 대한민국으로 배우러 가자 이래갖고 전 세계가 다 달려오게 되는 그렇게 그런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예. 그래 그런 의미로 놓고 볼 때는 지금 시더스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하나의 저기 시발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활동을 싹 다 바꿔놔야 돼요. 이래면 경제인들을 갖다가 범죄자로다가 몰아갔던 이런 정권들은 이제 무너져 버려야 돼요. 네. 솔직히 얘기해 드려서 그 기업하는 사람들 그 돈 뺏어다 나눠주는 거 그게 강도지 뭐가 강도요. 네. 이런 정치를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 또 있는 놈들 뺏어다가 다 나눠들려고 하고 네. 이게 사실 깡패들이 하는 정치죠. 이게 무슨 놈의 정치가 또 올바른 정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은 네. 사실 참 저 자신이 봐도 제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면 정치인들한테 돌맞게 생겼고 의사 얘기하면 의사들한테 돌맞게 생겼고 네. 이 언론 얘기하면 언론 하는 사람들 다 돌맞게 생기고 이런 참 문제는 제가 참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자, 네. 한 가지 다루지 못한 부분이 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취임 2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네. 한 건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 봤지만 네. 뭐 그 큰 내용은 없었고 네. 제일 기다리던 부정선거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댓글을 보니까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부정선거 얘기 안 하느냐? 왜 부정선거를 질문 안 하느냐? 네. 그러니까 질문 안 하면 아예 그냥 대통령 얘기해버리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야,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담합이 돼 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대통령도 우리보다 젊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세상을 많이 살아서 이제 돌아가는 걸 아는데 네.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것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사단에 사로잡혔나? 예, 그렇죠. 이게 흑암에 딱 쌓여 있으니까 네. 이걸 갖다 세상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분이 법률로다가면 다 이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모를 게 없죠. 예. 네. 그게 법은 정의다. 그게 법대로 다 달아보면 될 거다 이랬어요. 네. 법대로 다 집행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만나기 힘든 인간이 이재명이요. 네. 그런데 이재명이가 또 막 이거 선거 끝나고 나가고 이래갖고 나타나니까 네. 안 만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도대체 네. 법대로 집행할 수 없는 뭔가 흑암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법이 집행이 어떻게 된다는 거 제가 이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기독교인 널쳐놓고. 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써놔요. 네. 나라의 임하옵시며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래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입법 독재를 하고를 막을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도 안 했고 보는 자체도 관심이 없어서 솔직히 안 봤어요. 네. 우리 대표님을 통해 봤는데 그리고 제가 딱 느끼는 것이 아마 국민 대회를 이끌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이분들을 통해서 아마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버리면 제2의 좀 이제 12년 이때 일어났던 거 광우병 갖고 촛불 사건을 해갖고 한번 실험해보고 그랬다가 힘길러 가지고 박근혜 탄핵해서 써먹은 거 요것도 다시 한번 힘을 길러 가지고 윤석열도 탄핵해서 보내자
이래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하는 것까지도 재차 뭐 이걸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이래다 보면 거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참 지금 광화문 국민대회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서 국회를 가서 싹 거기 가갖고 데모를 하기 시작해버리면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가면 이게 죽이는 법을 갖다가 이 하던 것들이 거기에 역사 흑암이 쫙 무너져갖고 여기 그러면서부터 살리는 법이 그때부터 드라마틱하게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아주 이런 일로 인해갖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좀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감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오늘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 미루 천기를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시더스의 정상화와 4차 산업혁명?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네. 시더스는 역사에 남을 드라마다. 지금 시더스의 상황이. 네. 예, 드라마라는 얘기를 왜 집어넣냐면, 뭔가 지금 막 반전과 스릴과 짜릿함 막 이런 게 다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늘 말씀하시는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예,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화문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치는 내용이나 찬양과 기도와 예배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혁명이다 이게. 그럼요. 예, 역사에 남을 혁명, 드라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막 멀리 있는 분들이 차편이 안 돼가지고 아까 막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차편을 만들어줘서 함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일 바쁜 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KTX 타고 갈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말씀 좀 기대합니다. 예, 제사장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거는 참 뭐 사람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짜 응답은 문제를 통해서 응답이 오고 있고 갈등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고난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 있고 위기가 온 것 같은데 그것이 절호의 기회로다가 이끌어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응답 보는 눈이 열리면은 이것은 진짜 드라마틱한 정말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우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사, 교육 특별히 언론, 방송, 복음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계시니 살리는 법을 적용하고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다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정말 법을 놓고 기도하면서 스릴 있는 파도 타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서두에 말씀드린 누가 냉동됐는가, 언변이 냉동이 됐다는 거 정답을 알려드려야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성희 변호사 쪽으로 다 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주주이고 모든 신탁으로 다 넘어오게 돼 있다. 이걸 분명히 아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문TV 최종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원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